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클레어쌤입니다. 자, 컴팩트 토익 스피킹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토익 스피킹 관련돼서 조금 더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토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토스를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회사에서 따라고 했는데 하라고 했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좋으니까 잠깐 볼게요. 자, 문항 개수는 총 11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파트 1부터 5까지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뭐 문제 1번, 1, 2번, 3, 4번, 5, 6, 7번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파트란 말을 잘 안 쓰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항수 몇 문항인지 꼭 아셔야 되고요. 시험 구성은 5개 파트, 파트별로 당연히 다 다릅니다. 자, 시험 시간은 약 20분 정도고요. 자, 이거 들으면 다들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이 짧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말에 시험 보는데 주말에 시험 보고 나서 충분히 주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채점 기준은요. 1점 단위로 점수가 매겨지고요. 그리고 1번에서 10번 문제는 0점에서 3점, 그리고 11번 문제 배점이 가장 높아요. 0점에서 5점까지 있어요. 그래서 11번 문제에 나는 다 몰빵할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에 거를 잘 보지 않고 11번만 잘할 수는 힘들어요. 그건 힘들어요. 아시겠죠? 다 우리 열심히 해서 잘해보는 게 목표인 겁니다. 11번은 배점이 5점이다 보니까 답변 시간도 최장으로 깁니다. 60초 답변이에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총점은요, 우리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이 되고요. 예전에는 뭐 레벨 몇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어떤 시험과 똑같이 그런 체계가 지금 점수 분포도가 좀 나눠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에 있어서 가산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나 이 문제는 버리고 이 문제 갈래 라는 게 토스는 조금 어려워요. 자, 문제 유형 볼게요. 짧게 설명드리면요. 문제 1번, question 1 to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part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read a text aloud. 말 그대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그럼 쉬운데?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발음이라든지 강세라든지 연음, 끊어읽기 이런 거를 깔끔하게 잘 지켜가지고 읽는 게 저희 목표인 거예요. 자,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고요. 준비 시간, 답변 시간 다 동일합니다. 자, 근데 question 1 to 2 같은 경우는 답변 시간 45초가 보통 좀 남습니다.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에요. 자, question 3 to 4 같은 경우는 part 2라고 얘기를 하고요. describe a picture 이라고 해서 사진 묘사 파트입니다. 말 그대로 사진 묘사인 거예요. 사진을 한 장을 딱 주면 주어진 시간 45초 내 동안 쭉 보면서 이거 말해야지 저거 말해야지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볼까? 라는 거를 잘 연습해 주시고요. 답변은 30초입니다. 자, 답변 시간이 30초가 되면서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너무 욕심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대로 열심히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30초라는 그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막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차근차근 좀 차근차근 천천히 잘 또박또박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목표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part 1처럼 발음 억양 강세 중요합니다. 끊어 읽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문법이라든지 놓여 있습니다. be placed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문법이 좀 중요하고요. 자, part 3 questions 5 to 7 같은 경우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준비 시간은 3초예요. respond to question, 질문에 답하는 건데 준비 시간이 3초입니다. 제가 늘 현강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준비 시간 3초를 너무 의지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초면은 하고 숨 쉬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3초면 준비 시간 없는 거니까 그냥 문제 보자마자 답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5번 문제는 답변 시간이 15초, 6번도 15초에서 둘은 답변 시간 같고요. 7번은 30초입니다. 답변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깔끔하게 답변을 딱 맞춰가지고 답변을 하면 되고요. 제가 보통 현강에서 말을 하는 게 이 11번 문제 있죠. 가장 긴 거 60초짜리. 이 답변이 이거 미니 버전이 바로 7번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서론, 본론, 결론 깔끔하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7번은 30초짜리, 11번은 60초짜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번에서 10번 우리 questions 8 to 10 part 4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정보라는 건 여기서 우리 토스는 표를 얘기해요. 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룹 투어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접 타임 스케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출장 스케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센터 강의 스케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표가 나옵니다. 그 표를 보고 우리는 45초 동안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써져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얘는 리스닝으로 듣고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자, 표를 보고 나서 45초 동안에 이런 정보 있구나, 저런 정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숙지를 해주시고요. 8번 문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3초 준비 시간 문제 딱 들려주고 3, 2, 1 하고 15초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questions 8 to 10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듣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언제 하니? 어디서 하니? 나 이거 맞니? 이거 틀려? 이런 게 보통 대부분이에요. 자, 8번 15초 답변, 9번 15초 답변이고요. 10번은 30초 답변입니다. 그래서 10번 30초 답변은 마찬가지로 논리정연하게 자, 요구하는 답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마무리 하고 딱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part 5, question 11 같은 경우는 express an opinion 이라고 해서 내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조금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예전에 디베이트, 토론 강사할 때 그때 토론 문제들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농부로 사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해줘.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준비 시간은 45초고요. 답변은 60초인데요. 이 45초라는 준비 시간이 조금 짧게 느껴져요. 여기서는. 내가 답변 시간 60초에 비해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생각하고 한번 내가 외웠던 문장이 있으면 이거 괜찮나? 이런 거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는데 답변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60초를 다 채워라. 라는 거는 처음부터 하긴 좀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늘려가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등급 체계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렇게 NM부터 우리 AH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쪽이 이제 만점 점수인 거고요. 대체로 우리가 어떤 서류 제출을 위해서 난 점수를 딴다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목표대가 이 정도대입니다. 이 정도대이고요. 나는 조금 더 욕심이 나요 하면은 보통 이쪽으로 조금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급 체계는요. IM 같은 경우는 110점에서 130점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의사 표현은 가능해요. 문장 구사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많이 머뭇거린다. 그리고 문법이 좀 깨진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IH 같은 경우는 140에서 150점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의사 표현을 조금 더 적절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140에서 150점은 가끔 어떤 문장을 말했을 때 저런 문장도 할 줄 아시네? 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AL은요, 160에서 170점이라고 했을 때는 의사 전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저 영어 좀 하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얘기했을 때 문장이 말이 되고 문법이 잘 깨지지 않아요, 대체로. 그런 경우가 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advanced mid 같은 경우는 180에서 190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쯤 되면은 거의 그냥 만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쯤 되면은 이제 클리어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0점은 딱 만점 점수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럼 저는 만점 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영어 공부의 어떤 타겟으로. 그랬을 때 200점 만점도 그러면은 문법 저 완벽해야 돼요 하는데 아니요. 완벽까지는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연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0점 만점도 문법 3개 깨져도 200점 받더라고요. 3개 깨져도. 보통 원어민들 얘기할 때 문법 많이 안 지켜서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슬랭식으로. 매주 가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시험 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하면서도 진짜 정확히 따지고 봤을 때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문법은 살짝 위험할 수 있는데 싶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 그래야 만점?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접수는요.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어플도 되고 뭐 컴퓨터도 다 되더라고요. YBM 한국 토익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요. 토익 스피킹 앤 라이팅 컬럼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준비물. 별표 치세요. 준비물, 교정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막상 딱 시험 보러 가서 에구먼이나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제가 매주 시험 보러 가면은 한 시험장에서 한 명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한두 명은. 2명 좀 많다. 1명 정도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펄해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분증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시험 당일에는 우리가 10분이 지나면 입실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늦지 마시고 보통 시험장 가면은 대기실이 있어요. 그 대기실에서 열심히 클레어쌤 자료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름 확인하고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토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리가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 특정 시험장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다 들어가세요.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공된 필기구로 OMR 카드에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요. OMR 카드 그 막 이름이랑 이런 거 날짜, 생년월일 이런 거 체크하고 나서 뒤집으면 메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만 메모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바리바리 노트 들고 가도 거기다 필기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펜 사용 안 되고요. 거기서 주는 이제 컴사라 그러죠. 컴퓨터 사인펜으로 필기 가능하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생각보다 내가 시험이 너무 긴장이 돼서 맨날 펜으로만 연습하다 시험장 딱 가니까 컴사로 하래. 이것도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레어쌤하고 처음부터 그냥 컴사로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험 중에 메모하는 하나의 꿀팁 잠깐 말씀드리면 파트 1 같은 경우는 메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읽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우리가 모니터 손으로 만져도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묘사할 대상이라든지 키워드 빠르게 메모하셔도 괜찮고 클레어쌤하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메모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자, Part 3 우리 답변 준비 시간 3초. 숨 쉬면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모하지 않습니다. 3초 안에 메모하면 답변 시간 다 날아가요. Part 4 우리 자주 쓰는 그 전치사 정도 만약에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미리 메모해 두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Part 5 메모를 적극 권장하는 이 컴사와 종이는 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Part 5를 위해서 열심히 메모하시고 키워드 단어 같은 거 적어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게 되면요. 이렇게 음향 조절 이런 거 다 세팅 같은 거 완료한 이후에 다 같이 시험을 시작을 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녹음 테스트 나오면 녹음하시고요. 녹음해 보면은 이렇게 문구 같은 거 나와요. 보통은 문구를 그냥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 이름 말하고 자기소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설문조사는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성심성의껏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매번 가면은 성심성의껏 하다가 뒤에가 조금씩 흐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 시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설명같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음성과 함께 제시가 됩니다. 답변 준비 화면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거고요. Begin preparing now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리고 삐 하더니 숫자가 이렇게 초가 계속 이렇게 달 거고요. 답변하면 Begin speaking now 하더니 이제 답변 시간이 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익 스피킹이 어떤 시험인지 함께 잠깐 보셨는데요. Compact 토익 스피킹에서 클레어쌤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토익 스피킹 점수 꼭 목표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강의 때 만나요.